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한 이제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결혼 전부터 꾸준하게 시댁과 마찰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원래 고부 갈등이 다 이런 거라 생각하며 참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친정집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고 남들보다 취업을 일찍 했어요. 완전 인류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죠. 나이에 비해 돈을 많이 모았고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하기 전에 집을 마련했어요. 서울은 아니었고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 경기도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시기도 아니어서 운 좋게 대출받고 살 수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거나 혼자 나가서 살 일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고 전세 주고 저는 계속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았죠.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남편 직장도 저희 회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고 결혼하게 되면 제가 사는 집에 남편이 들어와서 살기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집값도 엄청 올라서 신혼집을 다시 구할 수도 없었거든요. 신랑도 결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집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여자가 집을 해오는 상황에 당연히 남자 쪽에서 혼수를 맞춰야 하는 거죠. 그건 남편도 동의했고 시댁 쪽에서도 처음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단 문제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얼만데 혼수 아무리 맞춰봐야 택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 예단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예단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혼수라도 제 맘에 쏙 들게 비싼 걸로 맞춰주시는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완전 시어머니랑 신우 둘이서 인터넷 가성비 아이템으로만 골라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도 처음에는 중간에서 제 편도 들었다가 자기 엄마 편도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우리 결혼인데 하도 돈돈거리고 장사하는 것 같으니까 완전 치를 떨더라고요. 그 뒤로는 신랑은 한 번도 시댁과의 싸움에서 시어머니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혼수를 가성비로 하는 건 어차피 남편 돈이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오케이 했는데 저보고 예단해달라고 난리 피우는 거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시댁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데 꼭 예단 받으셔야 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시부모님 두 분과 신우가 완전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더라고요. 예단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시댁을 존중하고 예의를 표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제가 돈 좀 있다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셨어요. 그냥 친정부모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해주고 넘어가자고 하셨고 저는 억울했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다른 허무맹랑한 건 다 생략하고 그 집 냉장고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만 가장 최신형 좋은 걸로 맞춰줬어요. 신혼집 혼수 생각하면 저도 가성비 좋은 저렴한 걸로 맞춰주고 싶었지만 기왕 돈 쓰는 거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나중에 제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거의 제일 좋고 비싼 걸로 맞춰줬습니다. 냉장고 들어가는 날 신우랑 시모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시작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시댁에 남편과 함께 방문하면 요즘도 너 남편 잡아먹을 듯이 대하니? 돈 좀 있다고 신랑기를 죽이면 나중에 다 너한테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저도 솔직히 한성격하는 사람이고 그런 말 듣는다고 기죽을 사람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랑 신우가 뭐라고 하던 그 앞에서 생긋생긋 웃어주었죠. 남편에게 시모랑 신우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음엔 당신 혼자서 시댁 가라고 하고 명절이나 보통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시댁 방문 안 하는 걸로 합의 봤어요. 사실 시모는 그냥 평범하게 못된 전형적인 대한민국 시어머니인데 진짜 큰 문제는 바로 개념 없는 신우였어요. 신우는 남편과는 4살 차이고 저보다 1살이 어린데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 말로는 20대 초반부터 보험 팔다가 조금 지나 부동산 취직했다고 하면서 미분양 상가 팔고 다니고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다단계를 하고 다니나 봐요.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빚만 잔뜩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고 쳐서 시부모님에게 돈 뜯어간 게 5천만 원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한테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딸이라고 밖에서 사고치고 들어오면 큰돈 들여서 수습해 주시는 걸 보면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었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 남편에게 1,000만 원 빌려가서 몇 년째 안 갚고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남편이 그건 자기가 못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거니까 잊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나 제가 나서서 시댁의 아픈 손가락 건드릴 필요 없으니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3달 만에 신우가 남편 몰래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나 싶었는데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새언니 집에 돈 많아요? 어느 정도 잃어도 별로 큰 타격 없잖아요. 나한테 투자하는 셈치고 3천만 빌려줘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나 싶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시댁의 몸가짐도 조심히 하고 지금과는 다르게 신우 눈치도 볼 때였는데 사람 밑바닥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턴 우습게 보였습니다. 큰돈 빌려달라는 사람치고 어떻게 저렇게 미안한 기색도 없고 뻔뻔한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나한테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죠. 그러더니 뭔가 고민하는 듯 하다가 친정부모님은 여유자금이 좀 없냐고 묻더라고요. 가만 놔뒀다가는 큰 사고 칠 사람이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이 하도 예단하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부모님 돈 빌려서 냉장고 해주지 않았냐고 그 돈 빨리 갚으라고 난리라서 나도 요즘에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냉장고는 부모님 돈 빌리지 않고 제 돈으로 산 거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가 결혼 초기에 찾아온 게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당장 그날에 이대로 살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신우 찾아온 거 이야기하고 남편 월급 통장이랑 집안의 모든 돈은 제가 관리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남편은 딱 한 달에 40만 원씩 용돈 넣어주는 체크카드 한 장만 주고 나머지는 다 없앴어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신우가 남편 돈 다 털어가게 생겼으니까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 크게 돈 쓸 일이 있으면 저랑 협의해서 쓰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돈 뺏은 지 일주일도 안 지나서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돈이 급해서 자기 오빠한테 돈 좀 빌려달랬는데 남편이 모든 돈 관리는 너네 새언니가 하니까 자긴 모른다고 했겠죠. 신우가 제게 전화해서 어떻게 자기 오빠 돈 한 푼 없이 다 뺏어갈 수 있냐고 따지길래 용돈 주고 있고 나도 그 용돈에서만 쓴다고 대답했죠. 나머지는 전부 적금 넣으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부 돈 문제는 신우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했더니 신우가 자기 오빠랑 다 이야기됐다면서 50만 원만 보내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50만 원 보내달라길래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아가씨네 오빠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이니까 오빠한테 부탁해서 50만 원 보내달라고 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흥분해서 몰아 떠드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고로 돈 문제는 집안의 가장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가장이 저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하시길래 어머니, 남편보다 제가 돈도 더 많이 벌고요. 집도 제 명이고 가진 재산이 제가 더 많아요? 당연히 가장은 남편이 아니고 저죠. 어머님 말씀대로면 돈 문제는 가장인 제가 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살릴련 죽일련 하시더라고요. 장장 3분에 걸쳐서 쉬지 않고 제 욕을 쏟아내시는데 그동안 쌓였던 게 엄청 많으셨나 봐요.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순애 터진 며느리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당장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욕을 하시더라. 난 욕먹어가며 돈 관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월급은 당신이 관리하고 대신에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던 것도 각자 알아서 하자. 당신이랑 나는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완전 남남이니까 서로 정확하게 생활비 반씩 내면서 살자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제 이야기 듣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랑 동생 덕분에 나 이혼당하고 이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 나 집에서 쫓겨나면 월세방이라도 얻어야 하니까 앞으로 용돈 못 보내요. 라고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돈 관리는 다시 예전처럼 하기로 했죠. 사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용돈 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께서 용돈을 거절하셨어요. 아직 너희들은 갈 길이 먼데 부모님 용돈을 벌써 챙기냐면서 아빠가 아직 일하시고 그런 돈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더 많이 모으고 부자 되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댁에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 덕분에 그 돈도 안 드리기로 했죠. 사실 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되는 금액이고 시어머니도 용돈 적다고 다른 며느리는 100만 원씩 준다고 항상 잔소리 하셨거든요. 돈도 안 줘도 되고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방방 뛰실 게 뻔한 상황이었지만 진짜로 용돈 안 드리기로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주말 저녁이라 남편이랑 밖에서 외식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조용한 곳이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한테도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제가 시어머니도 무시하고 시댁 알기를 완전 개 바보로 안다면서 오빠가 맨날 말 들어주니까 새언니 버릇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주 신나서 제 욕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가소롭고 좀 웃겼어요. 남편이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더니 화를 내고 신우랑 대판 싸우더라고요. 버릇이 없는 건 새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가 버릇 없는 거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에게 왜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잔소리를 하시다가 결국에 나중에 하는 말씀은 왜 이번 달 용돈 아직도 안 보내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침이 뚝 떼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이제 곧 자긴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하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월세방이라도 구하려면 한 푼이 아쉽다. 엄마가 며느리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 보고 불효자라고 또 한참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고 저랑 직접 전화해야겠다고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작작 좀 하시라면서 안 그래도 신우가 돈 빌려달라고 한 것 때문에 지금 대판 싸우고 집안 분위기도 엉망인데 엄마까지 거기서 그러면 진짜 이혼당할 것 같다면서 나 이혼당해서 엄마가 책임질 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화내본 적 없다는데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전화하시진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바로 전화하셨으면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아쉬웠어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서 신우가 제게 너 때문에 집안이 콩가루가 됐어.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문자가 왔고 저는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남편에게 보내줬죠. 남편은 또다시 신우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그동안 너한테 돈 빌려준 거 통장 내역 있으니까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으라고 그 돈 갚기 전까지는 연락할 생각도 말라고 했답니다. 인연을 끝내 어쩌네 하고 싸웠다길래 제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어요. 당연히 가족들이랑 그렇게 싸우는데 남편 속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술도 한잔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랑 동생이 이 정도로 돈돈거릴 줄은 몰랐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야기를 끝내던지 아니면 앞으로 안 보고 살면 된다네요. 저는 남편이 앞에서 대신 싸워준 덕분에 화낼 일도 없었고 당분간 시댁에 방문할 일도 용돈 보내드릴 일도 없어서 잘 됐지만 신랑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맘도 좋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용돈 드리고 자주 찾아뵈면서 사이좋게 사는 게 맘이 편한데 이런 상황을 원하고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남편이 신우 시어머니와 그렇게 싸우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편이 시댁이랑 화해했다는 말은 안 하고 있네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연락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결혼하고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온 건데 용돈도 드리고 좋게 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게 남편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